안녕하세요, 장기택입니다. 포뮬러 2 경기장 현장에 왔습니다. 포뮬러 2. 이번 주말에 이 포뮬러 2 경기가 열리잖아요. 국제 자동차 경기가 서울 시내에서 열린다. 대단한 건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됐어. 여기 홍보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도 엊그제 연락받았어. 하여튼 여기 이 경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, 대한민국의 경산대, 그래서 포뮬러 2에 대해서 아무 데서도 알려주지 않은 몇 가지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띠리링. 포뮬러 2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경기입니다. F1, F3 뭐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차 와 소리 나면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포뮬러 2는 전기차 경기이기 때문에 와 소리 안 나고 그냥 모기 소리 같은 거 내면서 막 200km 이렇게 올라갑니다. 시속 100km까지 2.8초. 근데 시속 100km까지 2.8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에요. 요게 최대로 파워가 나올 수 있는 게 250kW. 전기 모터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뒷바퀴에 후륜구동에 250kW면은 사실 뭐 그냥 뭐 아이오닉 5나 뭐 EV6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 이게 제로백이 뭐 3초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게 무게가 1ton이 안 됩니다. 드라이버까지 태워서 900kg. 전기 배터리가 52kWh가 들어가요. 그러면 배터리 무게만 해도 한 350kg? 이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900kg. 그러니까 상당히 가볍고 상당히 낮고 상당히 에어로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시속 100km까지 2.8초 그리고 시속 250km까지 쫙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최대 파워가 250kW면은 한 30마력, 335마력 이 정도 되거든요. 이게 최대 마력인데 이게 언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예선전 때는 한 바퀴만 이렇게 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예선전 때는 250kW 다 쓸 수 있어요. 335마력 다 쓸 수가 있는데 본 경기에서는 200kW로 출력이 제한이 됩니다. 코스를 이렇게 돌다 보면 레코드라인이라 그래서 가장 빨리 돌 수 있는 그 코스 있잖아요. 여기서 약간 벗어난 곳에 어택존이라 그래서 거길 지나치면은 출력이 쭉 올라가. 35kW가 좀 더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235kW로 달릴 수 있어. 원래는 270마력 정도로 출력이 제한됐는데 한 40-50마력 정도를 더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. 그거를 단 4분 정도를 쓸 수 있게 해줘요. 그래서 계속 달리는 걸로 계속 어택을 하면서 달리는 선수들은 한 두세 바퀴마다 거기 이렇게 거쳐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, 거기 거쳐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레코드 라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손해를 보고 4분 동안 30-40마력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만회를 해보겠다. 이런 선수들이 그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가는 거죠.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이렇게 팬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, 스마트폰으로 요거 이제 QR코드 체크하면은 요 팬 부스트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한 표씩 줄 수가 있거든요. 그거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 몇 명이 5초 동안 25kW를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전자 제어가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. 출력 제어를 원격으로 하는 그런 약간 좀 첨단 느낌이 들어간 경기다. 요게 이제 전기차 경기다 보니까 포뮬러 1이나 포뮬러 3 요런 경기랑 차이점은 뭐예요? 배출가스가 없잖아. 배출가스가 없으니까 요거는 시가지 경기만 합니다. 서킷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시가지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. 딴 나라에서 열리는 것도 자동차 경주장 가서 열리는 경기가 아니고 시가지에서 그 도시의 경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전 세계로 송출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이 포뮬러 2 경기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잠실 경기에서도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여기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오게 설계를 했고요. 그리고 아까 어택 모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레코드 라인에서 조금 벗어난 데를 이렇게 지나치면은 출력이 조금 증가하는 그 어택존. 요게 그 경기장 안에 안쪽 코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시면은 그 어택존 들어가는 거, 뭐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,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기차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주차가 포뮬러 경주차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시가지에서 열리는 전기차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생긴 게 포뮬러 1이랑 포뮬러 3 이런 거랑 좀 다르죠. 이게 시가지에서 벌어지는 경기다 보니까 도로가 보통 90도로 꺾여 있고 90도 꺾이는 데서 차들끼리 막 문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포인트가 많습니다. 그래서 타이어를 오픈 방식으로 해놓지 않고 타이어를 약간 감싸는 방식으로, 이게 공기역학 때문에 해놓은 것도 있지만 시가지 경기의 특성상 차끼리 이렇게 문지르면서 배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, 안전을 위해서 이 타이어를 다 감싸 놓은 형태로 이렇게 바디가
디자인이 돼 있죠. 그리고 앞바퀴에는 그냥 뭐 조향만 하는 거예요. 이제 후륜구동입니다. 뒤에 이제 250kW가 뒷바퀴로 들어가고, 뒷바퀴와 운전자 사이에 이렇게 DHL이라고 해서 블룩 올라와 있는 여기에 이제 그 세로 형태로 배터리가 들어가요. 52kW짜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, 요 배터리는 실제 사이즈는 막 56, 57, 60 뭐 요 정도 사이즈인데, 이제 배터리를 52kW까지만 딱 넣을 수 있게, 결승전 딱 들어갈 때는 52kW를 가득 채워가지고서는 경기 딱 들어가서 결승 지점 딱 통과할 때 0%로 하고 경기 딱 끝냅니다. 그래서 경기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선수는 100%의 배터리 용량에서 점점 써가지고서는 골인 지점 들어올 때 딱 0으로 끝내는 선수가 대부분 더 이렇게 하지만, 요거 매니지먼트 잘하는 것도 이 전기차 레이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회생제동이라 그러죠.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브레이크 대신 전기 모터를 역토크를 줘서 충전을 시키는 그 회생제동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풋브레이크만 밟아서 이렇게 제동을 하고 스피드를 줄이는 게 아니고, 회생제동을 눌러서 이 패들 시프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회생제동 레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. 드라이버가 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, 뭐 검지손가락을 잘 쓰냐 중지를 잘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팅은 다 다르게 하지만, 요 중에 하나가 이제 회생제동을 하는 요 레버인데, 이 회생제동을 잘 활용을 해야지 배터리를 잘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F1 경기나 F3 경기차는 뭐 변속 포인트라든지 뭐 요런 것들 중요하잖아요. 포뮬러1 경기차는 변속기가 없거든. 근데 변속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회생제동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느냐,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회생제동. 이 경주차의 전반적인 거는 대부분 다 이 피아, 이 경기 주최 측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 동일한 거를 쓰지만, 각 경주차 회사마다 전기 모터, 그 다음에 뒷 서스펜션, 요 두 가지만 각 회사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쓴다고 합니다.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맥라렌에서 만든 걸로 제공을 받는데, 요 스펙을 봤더니 배터리도 52kW씩, 그리고 출력 제한도 250kW에 제한이 돼 있다 그러고, 그리고 충전하는 시스템이 각 팀에 두 대씩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, 거대한 충전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충전 속도가 한계 속도가 65kW급 충전기더라고요. 그러면은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급속 충전기가 100kW급이거든요.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급속 충전기보다도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거예요. 그냥 테슬라 슈퍼차저나 뭐 현대자동차 이픽 같은 경우는 225kW까지도 충전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52kW씩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고요. 이거는 뭐 경기 중에 파손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쓴다고 합니다. F1 경주차도 그러잖아요. 뭐 엔진 이렇게 완전히 부서지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엔진 계속 쓰잖아요. 그거랑 마찬가지로 배터리 그냥 쓰고, 뭐 전기 모터 이런 것들도 뭐 부서지기 전에는 계속 쓰고. 또 하나 다른 게 이제 타이어 규정인데요. 포뮬러1 경주는 아무래도 친환경 경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. F1 경기 같은 경우는 타이어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. 소프트, 뭐 슈퍼 소프트, 그다음에 레인 타이어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이어가 있잖아요. 근데 포뮬러1는 타이어 종류가 그냥 딱 하나. 지금 붙어 있는 저렇게 그냥 양산차 타이어랑 비슷하게 생긴 타이어 한 종류입니다. 비 와도 저거 끼고, 빨리 달리고 싶을 때도 저거 끼고, 그냥 어택하고 싶을 때도 저거 끼고, 다 저거 하나로 다 해결합니다. 그리고 각 경기마다 저거를 2세트밖에 안 줘요. 그러니까 서울 경기처럼 토요일 날 결승전 하나 열리고 일요일 날 결승전 하나 열리는 이 더블 헤더 경기, 요거 때는 타이어를 3세트밖에 또 안 줍니다. 타이어 12개를 가지고 주말 경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만큼 폐타이어 배출이 적다. 그래서 친환경 레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, 제가 오늘 여기 경기장에 일찍 와서 이 제규어 팀, 그러니까 지금 팀 성적으로 2등을 하고 있는 제규어 팀의 드라이버랑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, 뭐 이 친구 언제든지 뭐 목표는 1등 하고 싶다. 1등 아니면은 2등이라도 해야겠다. 이 친구가 잘하면은 시즌 챔피언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, 그걸 물어봤더니 그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하늘이 도와주면 내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, 그냥 겸손하게 경기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.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뭐 다른 경기에서 봐도 막 이렇게 몸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어택을 심하게 하는 스타일의 그 드라이버가 아니고요. 보통 이렇게 좀 직선로에서 많이 이렇게 추월을 좀 많이 해서 깔끔하게 좀 경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여기 서울 경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더니, 자기는 어떤 스타일이든지 이렇게 좀 더 어택을 많이 좀 피하면서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운동장 여기 마련된 서울 경기장도 자기는 마음에 든다.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이 전경이 상당히 좋더라. 그리고 여기가 올림픽이 열렸었던 경기장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되게 의미 있는 곳에서 경기를 하는구나, 되게 멋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만약에 팬부스트에서 아직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제규어 팀의 에반스
예, 이 친구 팬부스트에서 눌러주시면요. 이 친구한테 5초 동안 25kW인가 힘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게 포뮬러 2의 묘미인데 이런 메뉴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. 하여튼 포뮬러 2 레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데 예, 올해 이게 잘 성공을 해야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서울에서도 열릴 수 있거든요.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냐? 이거 뭐 일선 기자들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? 사실 저도 연락 주세요 했는데 연락도 하나도 안 오고 이러다가 제규어 팀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이렇게 경기 하루 전에 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. 다행히도 제규어의 도움으로 포뮬러 2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. 토요일 날 경기도 잘 보시고요. 일요일 날 경기도 잘 보시고 이게 뭐 KBS에서 중계를 뭐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중계를 진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저도 뭐 와서 여기 프레스룸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이러면서 추가되는 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또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포뮬러 2에 대한 거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